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이 출국 금지를 윤석열이 직접 결재한 사실. 핵심 주범인데 그 주범을 윤석열이 로비를 받고 봐줬구나.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가짜뉴스 허위 보도를 했다. 2년 가까이 대장동 기사를 썼고 거의 주말 밤낮 없이 그걸 다 분리해서 주요 참고인까지 하면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 예전에는 그냥 잘 보이던 것들이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대장동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이 두 사건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건데 2022년 2월 달에 대선 때 제가 JTBC에서 윤석열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가짜뉴스 허위 보도를 했다. 당시에 이제 윤석열 주인 검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대장동 자금책 브로커 조우영을 봐준 의혹이 있다는 대선 후보 검증 보도였잖아요. 검찰이 지난 6개월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 사건도 사실은 검찰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대장동 사건을 우리가 다시 수사하다 보니 공지욱과 다른 기자들의 허위 보도로 해서 이재명을 당선시키고 윤석열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 배후는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짜서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제 사건도 대장동 사건의 파생 사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주인검사가 2011년에 박영수 등의 로비를 받았고 대장동 사건을 덮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과 증거 기록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조우영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이 출국 금지를 윤석열이 직접 결재한 사실. 조우영은 난 애초에 수사 대상도 아니고 참고인일 뿐이었다고 했는데 박영수에게 1억 5천만 원을 준 사실이 저희 재판 과정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들이 나오는데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개발 사업권의 주인은 조우영이었습니다. 이강길이란 사람으로부터 조우영이 100% 인수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일개 브로커가 아니고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이면서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SPC 개발회사를 두 곳이나 운영하고 있었고 대장동까지 합치면 세 곳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피레미가 아니죠. 핵심 주범인데 그 주범을 윤석열이 로비를 받고 봐줬구나. 그리고 거기서 변호사비로 1억 5천만 원 이상이 갔고 실질적으로 사건 기록을 제가 보니까 조우영이 대검에 불입건된 대가로 성공보수 1억 원을 더 요구합니다. 그 성공보수가 지급이 됐어요. 그것도 다 부산저축은행 돈으로 됐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단순히 뭐 조우영을 봐줬다 말았다가 아니고 당시에 윤석열이 대대적으로 막 수사하면서 그때 당시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이었잖아요. 김홍일은 지금도 이제 윤석열의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영원히 갈 수밖에 없겠구나. 김홍일 변호사님? 왜 오신 건가요? 윤석열 네. 그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정인일 때만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사실 그 재판부의 권한인데 그냥 뒤에서 그냥 조용히 보시겠다고 하면 그건 제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만 옆에서 조력하는 건 안 됩니다. 가만히 방침만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건 허가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당시에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과 윤석열이 선택적인 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피해 금액이 있잖아요. 거의 환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부산저축은행 대출권 중 두 번째로 큰 거였는데 그거를 덮음으로 인해서 피해 금액이 환수가 안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그거죠. 언론 브리핑하고 뭐 김두 홍보수석이랄지 정관계 거물들을 잡아들였다는 큰 성과를 낸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김두 수석도 2심 가서 무죄 나왔어요. 수사를 그냥 부실하게 했고 무리하게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줄줄이 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정작 그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시 성남시 땅에 묻혀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금을 회수를 못한 상태로 끝났어요. 저축은행 그 피해자들의 눈물은 윤석열이가 정치적으로 로비를 받아서 만든 거라고 전 지금도 믿고 있고 제가 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확실하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22년 한 10월 경부터 작년까지도 계속 기사를 썼죠. 그러니까 1년 넘게 2년 가까이 대장동 기사를 썼고, 예전에 JTBC 제가 탐사팀장 할 때 기자만 10명 이상 있었고 많은 스태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탐사팀에. 근데 제가 뉴스타파를 가보니까 딱 제가 데리고 있던 팀만큼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를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써갖고 외부에 리서처를 고용하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저 혼자 하다가 검찰 수사 기록이 PDF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출력해서 보다가 도저히 너무 많아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2대를 띄워놓고 이 문자를 우리가 검색할 수 있게 문자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또 혼자 하다 보니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내막들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주말 밤낮 없이 초반에는 진짜 잠을 한 2-3시간밖에 안 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봤는데 근데 한 번 봐선 정리가 안 됩니다.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3번 정도 보고 남욱의 조서가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10이 있다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있지 않아요. 책으로 치면 한 1권에 어디, 3권에 어디, 4권에 어디, 이 목차를 보고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다 분리해서 이걸 다시 다 합쳐요. 그럼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서 종합이 되겠죠. 그렇게 치면 이 대장동 사건의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요 참고인까지 하면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보면서 최대한 외우려고 한 거죠.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보고 또 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잘 보이던 것들이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운전을 해도 저 멀리 그 이정표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그래서 이제 안과에 가봤더니 제가 뉴스타파 딱 들어갔던 해에 건강검진 했을 때 1.2, 1.5 시력이었어요. 근데 가니까 0.2, 0.3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뭐 일단은 수사 기록이 손에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항상 기자들이 검찰의 이제 사건 취재를 할 때는 정보의 제한성 때문에 하나라도 더 받아먹으려고 검사와 기자들이 유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검찰 수사 기록이 통으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궁금했어요. 저는 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대장동 사건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이 두 사건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검찰청은 해체했지만 2,000명 검사들의 반발은 엄청날 걸로 생각이 돼요. 검찰청 폐지를 국민적인 여론, 찬성 여론을 얻으려고 하면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이 2개 사건 너무나 대표적입니다. 수사한 검사들은 반드시 수사를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지금 서울고검 감찰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감찰을 하다가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유의미한 증거들을 많이 확보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결국에는 대장동 사건이 가장 사이즈가 크니까 대장동 사건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과연 이 대장동 사건의 사건 조작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낱낱이 밝힌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래서 검찰청은 폐지해야 되고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되는구나, 아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좀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